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전주부입니다. 네, 오늘 이제 1월의 테크 웨비나는요, 마이데이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데이터, NFT, 빅데이터 이런 좀 신조어들과 함께 굉장히 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또 서비스이고요. 또 이 마이데이터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직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떤 서비스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블루터 테크 웨비나에서 오늘 이것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연사분들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내 손 안에 금융 데이터로 돈 버는 방법,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핑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핑크는 이제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이제 조인트 벤처이고요. 그 고객들에게 좀 차별적인 색다른 금융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해서 이제 출범한 이제 생활금융 플랫폼입니다. 현재 다운로드 숫자는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벌써요? 예. 가입자는 한 370만 명 정도를 지금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핑크에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무제한 무료 송금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 가전주부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마이데이터, 고객의 금융생활과 금융 서비스, 금융 패턴들을 분석해서 고객의 어떤 초밀착 그 금융 가이드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 신용평가 모델인 이제 T스코어, 그리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이 대출 상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토탈 핀텍 플랫폼입니다. 특히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씬파일러들, 이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같은 이제 젊은 친구들로 이루어진 이 씬파일러들의 좋은 금융 길라잡이 역할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런 덕분에 이 전체 저희 고객 중에 대략 70%가 MZ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팀윙크 피오님께서 또 자기소개와 함께 또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팀윙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리딩하고 있는 김한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윙크는 좀 표현이 좀 센데요. 누구나 눈탱이 맞지 않는 금융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 이름은 알다입니다. 알다. 예, 네. 무엇을 알다 할 때 그 알다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 점수를 올리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작년부터는 이제 좀 더 다양한 금융생활 중에서 대출 쪽에 포커싱을 맞춘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좀 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대출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권영탁 핑크 대표님께서 토털 핀테크 플랫폼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확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여기서는 뭐 신용 점수를 평가하고 여기에서는 뭐 대출을 받고 여기서는 송금을 하고 이런 게 좀 나눠져 있었다면은 이제 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고객의 정보의 이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가 이슈가 사실 좀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네, 어딨죠? 고객의 정보 소유권이? 이게 고객의 정보는 당연히 고객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게 고객의 정보가 고객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것인 양, 약간 헷갈리는 이제 회색존에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네. 근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의 정보는 고객 거다라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고객이 은행을 두세 개 쓰고 뭐 증권사를 또 두세 개 쓰고 보험을 쓰고 이러면 기존의 그 고객의 어떤 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역을 보려면 일일이 다 지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의 앱이나 웹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맞아요. 너무 은행 여러 개 있으면 너무 귀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의 앱을 하나 다운받으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곳의 앱에서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금융회사는 핀테크 마이데이터를 하는 핀테크 회사는 그 고객의 금융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과연 제대로 된 금융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더 적절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됐어요. 요즘에는 사실 뭐 카드도 여러 개 쓰고 은행도 여러 개 쓰고 심지어 되게 구독 서비스도 많아가지고 여러 개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또 다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런 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네. 회사들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팀 잉크에서는 눈탱이를 맞지 않는다. 네. 기존에 이렇게 눈탱이를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제 사실 네. 가전주부들 대출을 갖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아마 대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대출 상품 혹시 몇 년째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막 대출 받아가지고 아. 예,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기존의 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몇 군데나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한 5군데 방문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은 세상에 은행은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쇼핑을 할 때는 직접 가게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을 하면 사실 모든 브랜드를 다 비교할 수 있고 네. 이런저런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도 되게 다 비교할 수 있는데 금융은 사실 특히 대출은 내가 물리적으로 그 은행에 가야만 어떤 상품 조건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좀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만나신 분이 이제 은행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아마 대출 모집 중개해 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출 상담사 뭐 이런 상담사 분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영역이 물리적으로 가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비교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니까 비교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눈탱이 맞는 세상이라고 좀 더 좀 세지만 알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네. 이 대출 상품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사용자가 동의해서 나의 정보만 넣으면은 각 은행들이 나한테 어떤 조건을 줄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길게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이런 게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네. 이 만나셨던 그 대출 이제 뭐 말씀해 주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의 회사에만 속해 있게 돼 있어서 하나의 회사의 대출 상품만 소개시켜 주는 게 원래의 법인데 네. 이게 이제 뭐 핑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은 온라인으로 대출 비교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서비스에서 그런 대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고 네. 그걸 이제 대출 상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그런 직접적인 비교를 해줘서 저희가 어떤 금융상품 유통해주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게 이제 눈탱이 맞지 않은 금융생활이다, 세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네, 또 이해가 더 잘 되게 쉽게 또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뭐 이런 금융 플랫폼 운영 중인 금융회사나 네. 아니면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마이데이터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니까 네. 어쨌든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할 텐데 네. 어떤 수익 모델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마이데이터의 이 수익 모델은 명확합니다.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로 이제 국한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가전주부님 말씀 제가 드렸을 때 이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제 금융 서비스의 어떤 이 통합적 관리라는 네.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통합적 관리라는 이제 이 효과의 큰 축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큰 축은 우리 알다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고객의 금융 상품들을 관리를 해주고 적절한 상품인 건지를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출 상품을 우리 가전주부님이 예를 들면 8%짜리의 대출 금리를 내는 이제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8%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가전주부님의 금융 이 생활 패턴을 쭉 분석해 보니까
가전주부님은 뭐 그래서 한 4%면 적정 금리가 나온다. 네. 라고 저희가 이제 그 분석해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전주부님은 8% 금리의 이 대출 상품을 쓰질 않고 그쵸. 4%의 이 대출 상품 금리를 쓰겠죠. 네. 그게 이제 현명한 이제 금융생활 패턴일 테니까. 네네. 당연히 이렇게 갈아타게 될 테고, 이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이제 플레이어들은 해당 금융기관에 그걸 이제 알선 중개해주면서 거기서 받는 수수료가 생깁니다. 네. 그게 이제 중개 수수료가 되는 거고,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대출 상품이나 신용카드 같은 상품들을 중개해주면서 발생되는 수익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주된 이 매출 그리고 수수료 구조라고 한다면, 이 마이데이터는 현재는 금융 쪽에 국한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향후에는 유통이나 의료 혹은 뭐 교육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로 데이터가 이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확장됨에 따라서 이 저희 같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이 상품 BM, 서비스 BM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금융이나 이제 생활 전반으로 이게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티밍크에서도 사실 권혁탁 대표님께서 이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은 마이데이터라고 이제 좀 사용자들이 쉽게 좀 이 서비스 이름을 만들었으면 본래 법 이름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입니다. 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용자가 이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회사한테 너 나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한테 줘라고 이제 이 계약을 맺으면은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신용정보업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유료로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끔 저희한테 이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이데이터의 기본적인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 과금을 하는 회사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출 비교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이제 원래 투자 상품을 만약에 많이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겸용 업무라는 거를 법적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겸용 업무들의 하나의 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네.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뭐 중개라든지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맞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요즘 앱 스마트폰으로 네네. 이게 들어온 거니까 네. 이렇게 좀 옮겨온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아까 또 권혁택 대표님께서 이 다운로드가 지금 1000만인데 여기서 한 70% 정도가 MZ세대들의 다운로드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70-80% 정도가 MZ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MZ세대들이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하는 뭐 이유라던가 이게 약간은 대략은 제가 알겠는데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MZ세대들의 특성상 귀찮게 어디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나 뭐 증권사를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네. 대부분 다 이제 모바일, 그것도 네. 웹도 아니고 이제 앱에서 대부분 다 이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이 홀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처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MZ세대 같은 친구들이 금융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네네네. 이제 귀찮은 거는 안 하려는 이제 특성들을 좀 갖고 있고, 본인 네. 혼자 다 알아서 하려는 이제 특성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핑크에서 제공하는 예시적인 서비스 중에 이 최근에 이제 릴리즈한 론칭한 이제 금융 SNS 이제 핑크 리얼리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이 리얼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을 잘 이해하고 그 금융 서비스로부터 이제 굉장히 큰 혜택들을 많이 보는 이 또 다른 고객들을 벤치마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금융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서비스거든요. 오, 가이드라인을 약간 제시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이 속칭 주린이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죠. 주식 네네. 투자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핑크 리얼리에 들어가서 보면 본인의 투자 내역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의 투자 내역 이외에 10억, 20억의 큰 이제 이 자본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수익률은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서 진짜 궁금했는데. 네. 최근에 되게 재밌는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A라는 이제 이 주린이에 해당되는 고객인데 네. 이분이 한 1억 이상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벤치마크해서 그 중에 수익률이 높지 않은 그 대신 1억 이상 이제 이 투자가 집행이 된 종목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4개월 만에 수익률을 한 50%를 벌었더라고요. 그게 주린이였는데, 저는 이런 사례가, 핑크 리얼리가, 그런 MZ세대들, 주린이 포함한 MZ세대들한테 굉장히 먹힐 수 있는 그런 밸류 포인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알다 같은 경우도 네. 혹시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네. 이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사실 젊은 층을 위해서 공략을 하는데 사실 젊은 층이라기보다는 아까 가전주임 언급해 주신 대로 신파일러라는 네네. 층이 있고 이게 그 영어이긴 합니다만 금융 이력이 부족한 네네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금융 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경제 상황상 기록에 남지 않은 금융 생활을 주로 하면은 또 금융 이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이 좀 기록에 남는 금융 생활을 해서 그분들의 신용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금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일정 한도 이상 그리고 총 한도의 어느 정도 이상 쓰는 게 사실은 자신의 금융 생활에 장기적인 금융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창한 금융 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신파일러에서 점점 씩파일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네네. 그냥 이 금융 이력이 좀 네네네네. 없어서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네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되게 금융에 되게 이게 좀 마이데이터가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비금융 분야 뭐 이런 것들에서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한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에 또 각자의 서비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금융 데이터라고 한다면 통신 내역이 거기에 해당이 아마도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이 통신 내역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어떤 그 이동전화 사용 뭐 기간 네. 혹은 뭐 요금을 잘 내고 있는지 납부 내역 혹은 뭐 로밍을 쓰고 있는지 뭐 안 쓰고 있는지 로밍 여부 뭐 혹은 주로 이 생활하는 어떤 기지 반경이 뭐 이렇게 좁게 형성이 돼 있는지 혹은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크게 형성이 돼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통신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알다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씬파일러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금융상품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가전주부님은 아마도 씬파일러가 아니실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유튜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네, 알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열심히 벌고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씬파일러는 아니실 텐데 씬파일러는 보통 이제 그 대학생들 네. 혹은 주부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쵸. 아까 다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더라도 과연 잘 갚을 건지 혹은 연체를 시킬 건지 혹은 먹튀가 될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그 고객의 과거의 금융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신용평가의 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신용평가 모델들은 금융 데이터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는 사람은 신용평가 점수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그쵸. 당연히. 뭐 현금 부자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다양한 불합리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것들이 고민되고 있고 네. 실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과 저희가 핑크가 협조를 얻어서 이제 만든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T스코어라는 모델인데 네. 텔레콤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고객의 동의를 득한 후에 상당히 많은 통신 데이터를, 즉 비금융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고객을 분석하면 그거는 금융 이력과는 무관한 분석이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고객이 통신이지만 금융에서도 잘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고객이야라는 걸 저희 임의로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네. 상당히 유의한 값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쪽에서 신용이 좋으면 이쪽에서도 좋을 확률이 높은. 네, 맞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뭐 거죠? 돈을 굉장히 요금을 잘 갚는다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굉장히 네로우 밴드에서 움직여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직장 생활처럼 뭔가 이게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이 좀 그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거나 이런 8시간 가정사항들 정도 맞습니다. 강남역에 있다가 네. 퇴근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든지. 네네네네. 그런 데이터들, 비금융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런 대안신용평가들, 모델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코업함으로써 고객들이 지금은 받지 못하는 혹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들을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금융 데이터들의 활용도 그리고 중요성이 향후에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들이 과연 마이데이터 시장에 참여해서 어떤 득이 있을 거냐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는 많이 퀘스천이 있습니다. 결국은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을 중개함에 따른 중개 수익이 결국 수익이 되는데 네. 기존 이 대한민국은 사실 아무나 금융을 할 수 있질 않거든요. 그쵸. 해당되는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이제 그런 금융 활동 그 서비스를 영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신사가 마이데이터를 한다 그래서 금융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과연 중개할 수 있을 거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안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지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여전히 퀘스천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비금융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통신 데이터가 뭔가 금융 데이터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그게 좀 신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떤 데이터를 뽑아오느냐에 따라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알다라는 서비스 자체는 대출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비금융 네.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궁금해요. 일단 시작을 좀 더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신용점수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의 신용도를 점수화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핀테크 서비스에서 이제 아마 신용 점수랑 확인을 해보시면은 연체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데이터에서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잔고가 얼마인지, 뭐 잔고가 영원을 얼마나 찍었는지, 이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가전주민도 이제 친구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주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네. 걔가 돈을 벌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쵸. 얘가 돈을 갚을 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격이 어떤지. 네, 이게 성격이 되게 중요할 어떤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사람인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그냥 배째하시는 분들, 예, 그런 성격이 이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본래 신용 점수 이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대한신용평가가 크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을 꼬박꼬박 내야 될 돈을 잘 꼬박꼬박 내고 있는지, 그게 이제 뭐 통신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좀 금융 생활에 대해서 좀 약간 문란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다각도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갚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다가 이제 대한신용평가고. 근데 또 생각보다 이제 그렇습니다만 방금 이제 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저희는 사실 대한신용평가전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거는 일단 전통적인 금융에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마이데이터가 되면서 이 들어올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전자금융 쪽 정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페이
U 서비스 네. 무슨 페이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번가 무슨 마켓 등에서 포인트 충전해서 쓰는 것까지 다 데이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리고 사용자가 동의만 하면은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샀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금융 정보를 통해서 생각보다 어떤 사람의 소비 생활과 소비 패턴을 되게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능력이고 경쟁력이 될 텐데요. 네. 일단 저희는 전통의 금융 정보에서 일단 그 사람을 좀 더 다면적으로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대한신용평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얘가 갚을 만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오늘 못 오신 이제 그런 네, 대한신용평가를 좀 이쪽으로 확실하게 해보고자 하는 쪽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대한신용평가 모델 개발이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한신용평가 지금 시장의 현황 궁금하고요. 또 향후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대한신용평가 모델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했던 신용평가 모델과 거의 동등한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의 소스가 뭐냐. 네. 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네요. 현재- 어디에서 오는가. 네, 그게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 SNS의 데이터들을 이 고객이 입력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스크래핑을 긁어와서 그걸 이제 신용평가로 이제 산출하는 이제 방식도 있긴 한데. SNS요? 네네네. 고객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격한 용어를 사용하더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산정하는 그런 묘한 방식들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 결과값에 유의한 값을 갖고 오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런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재작년도에 인정받아서 출시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스코어라는 네. 모델입니다.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고객의 이 통신 점수를 산정하고 그걸 전통적인 신용평가 점수와 함께 결합시켜서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면 금융기관이 이제 고객들의 재무적인 어떤 이 상태를 확인해서 대출의 어떤 여부를 결정해 주게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운영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T스코어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최대 1%의 금리를 인하시키게끔 이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1%라는 게 말이 1%지 이제 대출 금액이 크게 되면 그쵸.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되게 되는데, 실제 이제 T스코어를 적용해서 운용을 해본 결과 이금융권 대출이 일어난 고객의 이 부도율, 소위 말하는 이제 먹튀 비율이 대략 한 1.06% 정도까지가 낮춰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신용평가 모델로만 대출을 받아간 사람 대비 T스코어를 같이 사용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먹튀 비율이 한 1.06% 정도가 낮춰졌고요. 오. 1금융 같은 경우는 대략 한 0.5% 정도가 낮아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데이터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고객 같은 경우도 T스코어를 써서 내가 대출을 받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금리 그리고 합리적인 한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디벨롭을 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레가시 모델에 익숙해져 있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신용평가 모델로 충분한데 뭐하러 지금 대한신용평가 모델이 왜 필요해? 그 얘기는 이제 사업자적 마인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파일러들은 대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정작 이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심파일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댕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들이 시장에서 좀 자리 잡고 네네네네.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포용적 금융,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이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포용적 금융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이점이랄까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존에 어떤 거름망이 있다면 거름망을 하나 더 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거름망을 줘서 이제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부도율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거름망을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아예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서 진짜 그 포용적 금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금융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의 금융권에서 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1월 5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뭐 누가 대출을 해가서 갚았다 약간 이런 데이터는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마이데이터랑 이 신용평가 모델은 이 같은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특히 이제 금융 데이터가 아닌 비금융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새로운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들이 향후에 그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 가능성, 그 포텐셜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네.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이미 이런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이 높은 단계까지 테스트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T와 네네네. 핑크와 SKT가 같이 만든 T스코어 T스코어, 같은 예. 경우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쓰고 있는 신용 점수, 신용평 등급 뭐지? 예, 신용등급 맞습니다. 네, 신용평가 점수. 네. 요거보다도 이런 대안신용평가 이런 게 더 좀 더 자료로 쓰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예, 드네요. 현재로는 독자적인 모델로 이 통신 스코어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결과값이 나온 게 리스크가 없으니까. 검증이 100%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 용어는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네. 기존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모델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거르는 네. 위에 올라타서 한 번 더 거르는 걸 이제 오버라이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대한신용평가 모델들은 현 시점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또 좀 잘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알다 서비스에서는 이런 게 또 어떻게 지금 뭐 활용이 되고 있고 아니면 또 향후 시장 전망을 업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해요. 일단 먼저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T스코어라는 게 너무 이름이 짧아서 좋은 것 같은 게 저희는 알다 리빙 스코어라는 좀 긴 이름을 갖고 있어서 알리스? 예, 좀 그런 식으로 좀 줄여봐야겠네요. 일단 이게 핀테크 업체마다 이 사용자를 어떤 점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고민이고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다를 것 예, 같아요. 네.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이제 기존 가치 체계 말고 약간 이런 거예요. 얘 친구랑 내가 아는 가게 데려갔는데 야, 얘 내가 잘 아는 애인데 얘 잘 좀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본래 신용 점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뛰어넘기는 사실 법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지정된 이제 이쪽은 다 사실 다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이 지정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건 신용평가 모델이건 외부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나 저희나 이런 식으로 본래의 대출 모집 중개 법인으로서 좀 더 이 사람을 다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객을 알려줄게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현재 대안 신용평가 모델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네네. 말씀드립니다. 또 뭐 향후 혹시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에는 사실 그래도 물론 제가 그런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핀테크 플랫폼사에 네. 그 점수가 종속되어 있어야 네. 이제 아무래도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고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금융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뭔가 마이데이터 진출해서 뭔가 뭘 해보겠다 하기에는 또 이 데이터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엄청난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이걸 다 이런 편견을 깨부수고 1등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작년에 이제 뭐
대형 빅 플랫폼사에서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그냥 노출을 했다가 한번 이제 난리가 나서 다 금융 상품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품의 광고로 보느냐. 이건 그냥 광고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금융으로 보면 이건 중개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광고는 할 수 없지만 중개는 할 수 있는데 테크적으로 보면 조금만 맞춤 광고가 들어갈 것 같은 건 느낌이면 사실 다 중개였던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도 크고 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 법에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잘 확인을 해서 해야 좀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전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졸지에 이제 금융 관련 네. 법까지 네. 공부를 하고 계시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요런 이제 뭐 마이데이터나 뭐 이런 또 뭐 금융 플랫폼들이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고 요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실 정보는 이제 제 건데 제가 이제 각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되는 거고 어떤 혜택을 기존과 좀 다르게 누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또 좀 궁금해요. 이런 거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의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 거냐에 네. 대한 이제 약간 회색 지대에 있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폄훼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사실 서비스의 제조와 서비스의 유통 즉 판매를 같이 해왔죠. 네. 그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이었고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은 소위 말하는 이제 라이센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상당 부분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산업 영역입니다. 네. 근데 이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면서 이 고객의 정보 소유 주체는 아주 명확해진 거거든요. 고객 겁니다, 이제. 금융기관 게 아니고 고객 거기 때문에 네.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득한 또 다른 플레이어한테 자기 갖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제조와 상품 판매가 기존에 같이 금융기관이 다 했었다고 한다면 상품의 제조는 이제 이 기존의 금융기관이 당연히 하겠죠. 네. 그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근데 판매는 그 금융기관도 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훨씬 더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고객들한테 더 적절한 푸시를 하거나 적절한 어떤 이 상품 설명을 하면서 판매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 얘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와 판매의 분리, 저희 표현은 재판 분리라고 표현을 네네. 하는데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재판 분리 현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전주부님이 아까 이제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대출을 받으러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한 5개 정도 금융기관을 이제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가전주부님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떤 대출 상품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건지 내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탱이를 맞는 건 아닌 건지 네. 모르죠. 모르죠. 그냥, 해준다는데 가서 받은 거죠. 객장에서 안내를 하면 이게 제일 맞는 상품이에요 라고 제공을 안내를 해드리면 그냥 거기 사인을 합니다. 그게 몇 프로 이자든 뭐 이런 건 관계없이 그냥 가장 맞는 걸 해주셨겠지. 물론 가장 맞는 걸 해주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그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전제를 보면 사실은 가전주부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은행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저 은행에 있는 상품들을 지금은 일일이 다 발품 팔아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핑크 같은 앱 하나 다운받아서 내 간단한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다 알아서 해당 금융기관, 지금 핑크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대략 한 35개 정도 금융기관이 되는데 네. 35개 금융기관에서 가전주부님의 이 금융 스테이터스를 보고 자, 우리는 1억을 뭐 3% 해드릴게요.
혹은 또 B은행은 자 1억을 우리 2.9%에 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역경매 형태가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러면 혜택이 있겠죠. 그쵸. 처음에는 내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상품의 주체가, 서비스의 제조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상품이 뭔지 모르는데, 네. 지금은 이런 중개하는, 아주 공정하게 중개하는 사업자, 즉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상품이 뭔지를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오히려 더 힘들지 받을 않게.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가장 맞는 상품을 초이스해서 거기서 대출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냉장고를 이렇게 사러 가면 뭐 삼성, LG 뭐 이런 그런 샵에 가면은 그 브랜드에서 추천해주는 그거밖에 거기에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전 뭐 편집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오픈마켓 이런 데 가면 여러 브랜드의 거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태가 되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금융상품의 병매화? 네. 이제 이런 표현으로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포탈화? 온라인 포탈화? 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내 거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혜택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느낌도 이제 드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티밍크에서는 또, 네, 이걸 또 어떻게 보시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이제 뽑아 먹어야 하는지. 네. 일단 네. 이거 뭐 편집될 것 같긴 합니다만 가입 시 주는 기프티콘을 일단 다 그런 거 뽑아 좋아요. 두셔야 네.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사실 형태는 다 같습니다. 아까 음. 가전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뭐 내가 어떤 은행에 대해 계좌 정보를 보고 싶고 친구가 나한테 돈 보내는지 확인하려면은 그 전에 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뭐 그런 서비스 그런 게 이제 생기면서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오픈 뱅킹입니다. 토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토스 그 네. 위에 다음에 생긴 게 오픈 뱅킹이라서 네네네. 이제 하나의 은행 서비스에서 다른 은행 일까지 볼 수 있게 된 게 오픈 뱅킹이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 서비스만 볼 수 있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간 게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 네. 돼서 이제 뭐 리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페이 뭐 혹시 대부 쓰시면 대부까지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네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네. 더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게 사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1차적인 네.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핑크는 이제 좀 더 많은 금융 영역에 이제 뭐 예금, 적금, 자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대신 홍보해 드리면 가상자산까지 이제 등록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계신데 예. 네, 일단 저희는 대출 쪽에만 일단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융 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뭘 봐야 될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출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출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좀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네, 네,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일단 대출 쪽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 좀 더 확실한 서비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출 진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치 내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른 영역에 대한 좀 것들은 다 걷어내고 대출 진단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출 상품 진단을 아까 이제 예시로 들었던 그 상황처럼 나랑 비슷한 신용 점수에 나랑 비슷한 상황에 저 친구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왜 금리를 이렇게 받고 있지? 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사용자한테 그 상품을 대출해주고 네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에 네. 내 이자를 내려주세요 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네 상황을 보니 지금 네 그 중도상환 수수료도 다 끝났고 대출 3년도 넘고 했으니 이제 대출을 갈아탈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 대출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중간에 좀 소비자, 그러니까 네네. 대출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액션까지도 여기서 네네네. 지금 다 알려주는 네. 거군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분석하면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출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 관련된 진단을 해주십니다만 네. 이제 다른 핀테크 회사들은 뭐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네. 할 수 있겠죠. 네네. 너는 지금 뭐 이런 이율의 이런 상품을 갖고 있고
이쪽으로서 투자 수익률이 이런데 차라리 여기에 투자해봐라. 이런 류의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사실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사용 내역이나 네. 뭐 움직임 변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 네. 분석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술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이 거기서 거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네. 좀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몸담고 계신 업계에 또 현안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력난이라고 들었어요. 이 개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다 개발자들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쪽도 분명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앞으로 뭐 서비스 안정화가 된다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뭐, 영향도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모든 산업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대면으로의 어떤 그 영역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수한 개발자, 그리고 우수한 서비스 기획자들을 영입하려는 거의 저희 표현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인력 전쟁이라는 네. 표현들을 하는데, 인력 전쟁이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핀테크처럼 기존에 사실 금융산업의 영역이 이 레가시,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로 보호받는 영역, 산업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변화에 가장 그 둔감한 산업 영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이제 통용되는 용어라고 했다면 금융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민감도가 낮은 네, 이제 보수적으로 네, 움직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금융산업 영역마저도 지금 가장 그 핫한 용어가 DT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 만큼 이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금융산업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핑크 역시도 그런 어떤 우수한 개발자들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을 새로 영입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우수한 개발자들을 리텐션 유지시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시장에서 경쟁 그 회사들한테 핑크의 우수한 개발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제 스탁 옵션을 네, 네.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임금도 인상시켜주고 다양한 이제 복지혜택 이런 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인력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개발자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학원도 다들 이런 많습니다.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피밍크에서는 또 어떤 저희 상황이신가요? 상황도 사실 뭐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안정성 말씀해 주셨는데 뭐 회사니까 당연히 사람이 빠지더라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 놨고요. 네. 하지만 더욱더 훌륭한 분들이 와주신다면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희 지금 항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 구인 광고. 네, 네. 공개 구인. 네, 역시 이런 뭐 핀테크, 뭐 디지털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말 이 개발자들의 몸값이 네. 이렇게 비싸지고 또 이 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핑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가 이제 4군데가 다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왜 같은 회사에서 4군데가 다 따로 이걸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여기 좀 궁금해요. 네네.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네네네, 계열사. 네. 네. 하나금융그룹의 이제 하나금융 지주 산하에 이제 4개 이 회사가 전부 다 마이데이터를 땄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의 포텐셜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 이유 때문일 텐데요. 네. 하나은행, 하나카드, 그리고 하나금투, 그리고 핑크 이렇게 네. 4군데가 땄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야, 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한 군데만 따면 되지. 네. 혹은 2군데 정도면 되지. 무슨 4군데나 따느냐. 사활을 건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 금융산업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버티컬 영역, 즉 예를 들어서 은행 영역이면 은행의 라이센스, 네. 카드 영역이면 카드의 라이센스, 금투면 이제 투자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 기반으로 산업이 그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은 은행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카드는 카드, 금투는 금투, 그리고 핑크는 핀테크 영역에서 각자들이 잘하는 이제 역할과 경험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금융그룹의 마이데이터 전략은 한마디로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들의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건 각자 따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군데가 힘을 합쳐서 뭔가 보다 더 효율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으면 그건 네. 같이 하는 영역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각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서로 이제 알아서 디벨롭을 하되, 핑크가 현재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금융상품 중개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현 시점의 마이데이터의 BM은 상품 중개거든요. 네. 그게 대출을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대출뿐만 아니라 뭐 카드, 혹은 뭐 보험상품, 네. 혹은 투자상품,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핑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이데이터에서의 상품 중개 영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영역들을 은행이나 카드 혹은 금투 쪽에 오히려 역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차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차별점은,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이 핑크가 만들어왔던, 그리고 특허까지 지금 취득해 놓은 이제 금융 SNS 서비스, 네. 이 핑크 리얼리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핑크 리얼리는 핑크 특허를 득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나 금투나 개별적으로 따로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핑크가 만들어 온 걸 그쪽 서비스에 잘 포팅시키고 각자들 서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따로 또같이라는 이제 하나금융그룹의 마이데이터 전략이 잘 구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뭔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핑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개를 할 수 있는 부분, 네, 요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알다는 대출 비교, 네. 대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조금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금융 플랫폼, 새로운 또 이런 핀테크, 이런 거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이번에는 있으실까요? 알다에서 먼저. 네네네. 이제 뭐 저희 대출 서비스에 이제 특화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다들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사실은 자기의 신용 정보를 넣으면 다 자신의 금융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대출 현황이 공개가 되고, 네. 알고 보니 네가 정말 대출이 많아서 네가 알다에 꼭 필요한 진짜 고객이었구나. 네. 네가 찐 고객이네. 네.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저희는 빨리 대출 금액 숨기기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테스트하는 중간에 대출 정보가 너무 공개되는 상황을 막고자. 네. 네, 이런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핑크에서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예, 저희는 2017년 9월 달에 이제 처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하나금융 지주와 이제 SK텔레콤의 조인트 벤처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역시 그 역경을 극복한 게 가장 큰 경험에 남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 토탈 핀텍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금융지주 그룹이 이 대주주인데 왜 우리가 너한테 계좌를 연결해 줘야 돼? 라는 이제 그 은행들의 반발이 초기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핀텍 플랫폼이 첫 번째 갖춰야 하는 그 덕목, 즉 밸류 포인트는 초연결성이거든요. 네. 고객이 모든 금융기관이 본인이 발품 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핑크는 사실
론칭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금융그룹에, 즉 하나은행만 연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은행들은 왜 내가 싫어 연결 안 해줘? 쫓아가서 정말 애걸복걸 읍소를 해도 다 거절 안 돼라는 이제 답들을 하셨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년에 정말 많은 고객을 모았었거든요. 정말 많은 고객을 모았는데 그 고객들이 하나은행의 계좌가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서비스야? 하나은행 서비스네. 그럼 나 안 해. 라고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정말 당시엔 제가 부사장이었는데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가져갔었고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풀어볼 거냐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이제 2019년 12월 18일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19년 12월 18일 날 금융위에서 드디어 오픈뱅킹이라는 걸 적용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거는 금융기관들이 거부를 해도 고객의 동의만 있으면 핑크에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되는 어떤 그런 네네. 서비스고요. 그게 되면서 제가 진짜 정말 감개무량했던 이제 이 경험을 갖고 있고 19년 12월 18일 서비스가 적용되고 2020년도에 제가 구성원들 전체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이 핑크 서비스의 원년이다. 우리한테는 이제 드디어 초연결성이라는 게 확보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구성원들한테 감개무량하게 전달했던 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아우, 뭔가 역시 뭘 처음 한다는 거는 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말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또 뭐 두 분 뭐 소비자 여러분이라든지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추가로 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핑크는 어쨌든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 점프업 할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확보했다라고 네.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고객의 생로병사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대학을 입학하고 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뭐 키우고 뭐 이런 어떤 생로병사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그 이벤트들에는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금융 서비스거든요. 네. 뭐 적금이 필요하든지 보험이 필요하든 투자가 필요하든지 그런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시점이 발생하기 전에 핑크는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이거일 거예요 라고 제안하는 그런 선제적 이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어떤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예상을 하는데 전자금융업법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전자금융업법 개정이 되면 종합지급결제라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그 고객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될 텐데 네. 그런 새로운 라이센스가 부여가 되게 될 거고 그 라이센스가 부여됨에 따라서 핑크는 반드시 그 종합지급결제 라이센스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종합지급결제 라이센스 획득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보편적인 금융생활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의 매기로서 어떤 챌린저 뱅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탐나는 서비스나 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게 돈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고객의 정보 유출이 한번 발생을 하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지금은 하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욕심을 갖기 전에 본인 회사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이게 내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면 핑크처럼 마이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어떤 찬스가 있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핑크 쪽에 연락을 주셔서 같이 손잡고 한번 시장을 키워나가는 걸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전화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이 티밍크에서는 어떤 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네.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눈탱이 맞지 않는 금융시장을 일단
세상을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포커싱하고 있는 건 이제 대출 시장이고요. 어떻게 편집하시면 뭐죠? 여기까지 오신 분이면 굉장히 긴 걸 다 보셨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쓰면 좋을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보편적인 생활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걸 이제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긴 핑크나 그럼 네. 아니면 뭐 쿠페이, 뭐 네이버 다른 많은 데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 대출에 관련된 금융 비용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단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누구나 대출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을 잘 관리를 하고 내가 돈 필요할 때 여기서 돌려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구나 라고 뭐 너무나 이제 돈 얘기만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실행까지 굉장히 빠른 하루 만에 완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에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알다, 앱쪽에서 알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설치하시고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그분의 이제 대출 사용에 관련된 중요한 팁들을 네. 드릴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괄호치고 광고를 보내더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지우지 말아주시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당연히 대출 이외의 금융 분야에도 진출을 하려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마이페이먼트라는 사업이 또 이제 입법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 다음에는 마이페이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전자정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용자들의 동의하에 다른 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 대출 시장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그 이후로 영역을 넓혀나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하고 싶은 개발자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소비자인 제가 느낀 건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지만 굉장히 부탁을 해야 되고 어렵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내 손 안에서 굉장히 간단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아끼는 거죠. 세이브를 하고 뭔가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가이드를 받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제 이해를 잘 했나요? 네. 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또 어떤 발전 이런 모습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월 테크 웨비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